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유가는 다시 호재가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등했던 이유,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유가 바닥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가와 그리스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이슈라고 봐야겠죠.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대형 M&A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16조 6천억 원의 대형 M&A 이슈. 세계 2위 제약사 화이자가 바이오 시밀러 업체 호스피라를 인수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기업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이 호스피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전환사채 2억 달러를 받아가면서 램시마의 북미 판권을 독점으로 가져갔던 기업이었는데요. 이런 인연들 과연 셀트리온과 관련주의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될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바이오 쪽의 시세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다양한 이슈가 있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간밤에 다시금 배럴당 5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수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1950선이 상당히 좀 저항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1950선대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춤 머뭇대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자 심리 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인데 현재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0.19% 하락하면서 1949.07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부근 1950선에서 1970선 사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 분봉도 보겠습니다. 오늘 분봉 확인해 보시면 전거래일보다 조금은 오르면서 출발하는 듯 했거든요. 이 개장하면서 1955포인트 근처까지 가기도 했지만 이내 또 1950선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고요.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장 초반부터 거세게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1,200억 원가량의 매도가 10시 구간대 전에 이 9시 30분 구간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팔긴 파는데 매도 물량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보시면 300억 원 미만 정도 되는데요. 현재 25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로 대응합니다. 1,4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약간 더 많습니다. 가장 크게 조정을 받는 쪽 바로 운송장비 쪽인데요. 1.5%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장 현대모비스가 낙폭이 깊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마이너스권 내 흐름 나타내면서 운송장비 업종지수가 다소 부진합니다. 유통 쪽 확인해 보시면은 1.5% 지금 낙폭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유통 가운데 가장 좀 영향이 큰 종목 롯데쇼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실 텐데요. 어닝 쇼크로 인해서 오늘장 급락한 영향, 유통 업종 지수에도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건설, 의료정밀, 전기전자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반면에 상승하는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상대적으로 좀 나은 업종은요. 섬유의복 쪽 1.2%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오늘장에서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의학과 화학, 철강금속, 은행 순으로 0.5% 안팎의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이 시장을 보시기 전에 이제는 국제유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매김했는데요. 시장을 보시기 전에 앞서서는 좀 뉴욕 증시만을 체크하셨다면 이제는 국제유가 체크하는 것이 어떤 수순이 되어버렸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는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 경제지표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이런 영향이 반영되면서 배럴당 5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WTI는 4%대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은 하지만 매일 이렇게 달라지는 국제유가에 이제는 좀 지친 모습입니다. 다소 좀 시큰둥한 모습인데요. 먼저 정유주 3인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점유율 3인방 가운데서 GS만 약간 좀 조정받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하고 S-오일은 플러스권 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제유가 향방보다 좀 더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 SK이노베이션 어제 장 마감쯤에 이 실적을 내놨었는데요. 3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좋지 못했는데요.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것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따라서 악재를 확인했다.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장 플러스권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97,3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10만 원 부근에서의 이 부침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도 소폭의 S-오일도 소폭의 플러스권 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어서 조선주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주 플러스권이지만 탄력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이 가운데서 현대중공업이 가장 상승폭이 좋고요. 1.7% 정도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나머지 화학주들은 다소 좀 마이너스권 내에 자리 잡고 있고, 이어서 항공주 체크하겠습니다. 항공주도 국제유가가 4%대 급반등을 했는데 크게 사실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티웨이 홀딩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 흐름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조정 받기는 하지만 0.5% 안팎의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 인수합병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얘기부터 좀 펼쳐보도록 하죠. 현대글로비스 오너일가의 지분이 블록딜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 블록딜은 좀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 블록딜 이 물량을 잘 넘기면서 우선은 현대글로비스 오늘 장에 플러스권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0.8% 정도 상승인데요. 사실 이 뉴스가 나오고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면서 상당히 좀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장 영시큰둥한 반응입니다. 1% 정도의 상승 흐름, 24만 원권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보실까요? 현대모비스는요, 현대글로비스의 블록딜로 인한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이 생기면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넘어가면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대거 사들이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이 있었는데요. 이 오너 일가 쪽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좀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일축을 하면서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현재 밀려나고 있습니다. 4%대 하락이고요. 24만 3천 원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장 운송 장비 업종지수 다소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인수합병 이슈, 이 블록딜 이슈 좀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체크해 보셔야 할 이 M&A 관련 소식입니다. 바로 에이텍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NHN 엔터테인먼트가 다시금 인수 소식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 T모바일, 이 T머니와 관련된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이텍이 오늘장 수혜주로 분석이 나오면서 5%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스튜디오에서 체크를 해봤던 셀트리온입니다. 이 화이자의 호스피라 인수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고요. 즉 간접적으로 셀트리온은 수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업체, 이 산업군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뿐만 아니라 이 호스피라와 이 셀트리온과의 관계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장 9%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 관련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롯데쇼핑 어닝 쇼크로 인해서 오늘장 급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나 줄었대요. 지금 현재 일봉 상황 체크하고 계신데 오늘 장중에 7%대까지 급락하면서 꾸준히 밀려났다가 52주 신저가까지 오늘장 경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장 급락했던 파라다이스 추가적으로 밀려나고요. 두산중공업도 다소 부진한 흐름, 쌍용정보통신까지 실적에 발목이 잡힌 종목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실적이 다소 좀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면서 상승하는 쪽 CJ그룹주를 꼽을 수 있고요. 웅진싱크빅, 예스24, 이테크건설 꼽을 수 있습니다. 예스24하고 이테크건설은요. 오늘장 신고가 경신했고요. CJ그룹주 가운데서 여의도증권가의 시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 레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네, CJ, CGV 보겠습니다.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와 또 중간에 박스권 횡보, 특히 박스권 횡보는 1년 반 정도 지속을 하다가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2011년부터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기업의 내용 변화 있을지 실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입니다. 중국 피어그룹 가치 반영하기 시작한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올해 중국과 베트남이 한국의 그 내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성장축이 이동한다라는 의견인데요. 4분기 실적은 영화 인터스텔라 국제시장의 흥행으로 인해서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89억 원 적자였는데요. 올해는 해외로 성장축이 이동하는 한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65개 극장을 운영하고 베트남 쪽도 확대하고 미얀마는 신규로 진입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림 보시죠. 지난해 기준 중국 CGV의 시장 점유율은 2%, 올해와 내년 증설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3.2%로 내년에 4.9%로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 사업 가치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목표 주가 5만 9천 원, 이것은 한국 사업의 가치고요. 여기에 중국과 베트남의 가치를 추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동부증권입니다. 안과 밖에서 모두 성장할 것.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7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실적은 예상치 웃돌았다고 평가하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특히 3분기에 중국 CGV의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 비용 통제 효과로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림 보시죠. 중국에서 CJ CGV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 누적 65개의 중국 사이트를 오픈한다면 올해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연간으로는 BEP,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턴어라운드는 물론 국내에서도 신규 사이트 오픈과 점유율 확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리포트입니다. KTB 투자증권인데요. 완다그룹의 IPO가 양날의 검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역시 상향 조정했는데 7만 원입니다. 포인트 보시죠. 동종업계 완다시네마가 IPO하게 되면서 목표 PER을 25배에서 30배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CGV 중국은 적자를 축소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사업이 BEP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중국의 CGV 관람객 수 추이인데요. 완다시네마가 지난 1월 21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IPO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완다시네마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면서 올해 기준 PER 40배까지 도달했는데요. 이는 중국 내 시장 점유율 2%의 12사업자 CGV에게는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동반 상향될 수 있겠지만 자본력이 강해진 완다가 공격적인 투자와 M&A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게 되면 CJ CGV의 주가에 또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전반적으로 이 중국 쪽의 사업이 이제 적자를 다 줄이고 손익 분기점에 올해 하반기에 도달한다는 측면,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점, 점유율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7만 원에서 8만 원의 주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다그룹이 IPO를 하면서 또 성장하고 있는 측면들, 자본력을 바탕으로 또 좀 나왔을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현재 주가는 0.8% 오릅니다. 시장의 특징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600선 고지를 점령한 데 이어서 상승 흐름 주춤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이 600선 위에서의 흐름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탄력도 좋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0.67%의 상승 흐름입니다. 604.8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봉도 확인해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좀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 초반에 606.13포인트 고점으로 만들고 거의 이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죠. 605포인트 위아래로의 굉장히 좁은 박스권인데요. 지수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은 이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였는데 지금 코스닥은 쌍끌이 매수입니다. 정반대죠. 특히나 강하게 매수를 유입시키는 쪽이 기관 쪽입니다. 기관의 매수폭이 현재 270억 원인데요. 개장한 지 1시간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74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개인 쪽에서 매도가 300억 원이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은요. 이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사지만 또 유가증권에서는 팔고 그리고 또 개인은 그 정반대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별로 완전히 반대의 포지션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좀 상승하는 만큼 종목군들도 좀 그동안에 잘 갔다 이야기가 된다 싶은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 체크해 보실 텐데요. 대표적인 대세 업종이죠. 화장품,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장품부터 살펴보시죠.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탄력이 좋은 종목군들 보시면은 어제도 급등을 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 현재 보고 계시는 부분은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 장중 고점 13%대 급등을 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16,400원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또 한 종목 더 보시면은 대봉 LS입니다. 이 종목 이니스프리 화장품 원료 쪽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장중에 9%대 급등 13,750원에서 이 종목도 신고가 썼습니다.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300만 원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포커스 맞추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3%대 급등 293만 원까지 오르면서 300만 원 고지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내딛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까지 오늘 장세에서 플러스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장 화장품주 가운데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는 종목이 바로 AVCNC입니다. 그동안에는 미샤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른 종목 오를 때도 상당히 소외돼 있었는데요. 앞서 보신 화장품주와는 좀 차트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제 뒤늦은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12%대 급등이고요. 25,30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산성 LNS도 꾸준히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2%대 상승,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2주도 채 남지가 않았죠. 중국의 춘제에 대한 기대감, 이 화장품주, 미용주들로 쏠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게임주 보실까요?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플러스권 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관심이 모여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빌입니다. 오늘 개인빌, 게임주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고요. 현재 6% 정도의 상승 흐름입니다. 16만 6,70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바로 별이 되어라입니다. 이 개인빌의 신작 별이 되어라가 앞서 중국에서 안드로이드 버전은 이미 출시가 됐는데요. iOS 버전이 오늘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강한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코스닥 갈 때 게임주들이 잠시 좀 쉬어갔었잖아요. 2월 달 들어서 지수 600선 고지를 탈환하는 과정에서도 게임주들은 사실 시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강한 반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